복도 끝, 미정이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이름이 박성호입니까? 그 순간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간신히 나온 준호의 목소리.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내 남편이에요. 준호는 벽에 등을 기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죠. 그럼 당신이 그래요. 당신이 버려진 그 아이였군요. 3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살짝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드라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오늘도 한미정은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도마 위에 올려진 고등어를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프라이팬을 꺼냈습니다. 지글지글 기름에 고등어가 익어가는 소리가 작은 아파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 박성호가 방문을 박차고 나와 소리쳤을 겁니다. 여보, 아침부터 생선이야? 냄새 진동하잖아. 하지만 이제 그런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성호는 1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로 말을 잃었고 지금은 요양병원 3층 202호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미정은 고등어를 정성스럽게 도시락 용기에 담았습니다. 옆에는 시금치나물과 된장찌개, 그리고 밥 한 공기를 함께 챙겼죠. 손이 느려진 탓에 도시락 싸는 데만 30분이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어차피 병원까지 버스로 40분, 남편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아니, 기다린다는 표현이 맞는지 미정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호는 미정이 오든 안 오든 그저 누워있을 뿐이니까요. 버스에서 내려 병원 앞 언덕길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가을바람이 쌀쌀하게 뺨을 스쳤고 미정은 목도리를 더 바짝 당겼어요. 요양병원은 도시 외곽 조용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산속 요양원 같은 곳을 생각했는데 집에서 너무 멀면 매일 오기 힘들 것 같아서 이곳으로 정했죠.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 자식들과 달리 미정은 거의 매일 이곳에 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남편 곁을 지켰어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3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정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68, 이제 머리카락도 반쯤 희끗해지고 얼굴에도 주름이 깊게 팼습니다. 한때는 동네에서 미인으로 소문났었는데 세월 앞에서는 누구도 당해낼 수 없나 봅니다. 202호 병실 문을 열자 창가 침대에 누워있는 성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72세, 한때 동네 병원을 운영하며 잘 나가던 의사였던 남편은 이제 앙상한 몸으로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 미정은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여보, 나왔어요. 오늘도 고등어 구워왔어요. 미정은 침대 옆 테이블에 도시락을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냄새 난다며 그렇게 싫어하더니 이제는 아무 말도 못하시니 제가 마음대로 가져오네요. 성호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움직이긴 했지만 미정을 보는 건지 그냥 허공을 보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미정은 의자를 침대 옆으로 바짝 당겨 앉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 갔더니 고등어가 참 싱싱하더라고요.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요즘 고등어 철이래요. 그래서 2마리 샀어요. 하나는 당신 주려고, 하나는 제가 먹으려고. 미정은 고등어를 젓가락으로
조금 떼어 성호의 입 근처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삼키는 기능도 많이 떨어져서 요즘은 죽이나 미음만 겨우 먹고 있었죠. 아, 그렇지. 이제 이런 건 못 드시죠. 미정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어요. 사실 미정은 집에서 아침을 먹고 왔지만 남편 앞에서 이렇게 도시락을 먹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마치 함께 식사하는 것처럼, 둘이 밥 먹는 시간을 공유하는 것처럼요. 창밖으로는 단풍 든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미정은 고등어를 한 점 입에 넣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성호의 눈은 여전히 창밖을 향하고 있었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는 걸까요? 미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간호사들의 낮은 대화 소리, 먼 곳에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만이 가끔 들려올 뿐이었어요. 미정은 도시락을 다 먹고 나서 휴지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한 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늙었네요. 미정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가 45년이에요. 세월 참 빠르죠?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27, 저는 23이었잖아요. 그때는 세상 무서울 게 없었는데. 성호의 손은 차갑고 말이 없었습니다. 미정의 눈가에 살짝 서운함이 스쳤어요. 사실 미정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성호가 지방병원을 운영하던 시절이었죠. 미정은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요. 30대 후반의 젊은 간호사였고 남편은 그 여자와 깊은 관계였습니다. 미정이 알았을 때는 이미 그 여자가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였어요. 미정은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미정은 참았어요. 두 아이가 아직 어렸고 이혼하면 살아갈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성호는 잘못을 빌었고 그 여자와는 끝냈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이는 입양 보냈다고 했어요. 외국으로 보냈으니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고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가끔 이렇게 남편을 바라볼 때면 미정의 마음 한구석에서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왜 나만 참아야 했을까? 왜 나만 용서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들이요. 미정은 남편의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용기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도 잘 계세요, 여보. 내일 또 올게요. 성호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병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미정이 병실 문을 나서 복도를 걷는데 저 앞에서 낯선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였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죠. 미정은 본능적으로 복도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하지만 그 의사는 미정이 방금 나온 202호 병실 앞에서 멈춰 섰어요. 차트를 들여다보더니 노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 온 선생님인가?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병실 문 앞으로 돌아왔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그 의사가 성호의 침대 옆에 서서 청진기를 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 안녕하세요. 의사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목소리가 차분하고 부드러웠어요. 네, 환자 아내입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이번에 새로 부임한 내과의 김준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준호. 미정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어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귀에 익은 느낌이 들었죠. 미정은 준호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네, 저는 한미정이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준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환자분 상태는 제가 차트로 확인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언어장애가 있으시고 우측 마비 증상이 남아 계시네요. 네, 1년 넘게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미정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참 안쓰럽죠. 준호는 성호의 차트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활치료는 꾸준히 받고 계신가요? 네, 물리치료 주 3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차도는 없어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성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단순히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죠. 미정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어요. 준호의 눈은 깊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이 속에 뭔가 슬픔 같은 게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미정은 순간적으로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외도했던 그 여자의 눈빛이요. 그 여자도 이런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깊고 슬프고 뭔가를 애타게 바라는 듯한 눈빛이었죠. 설마. 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진작 이 도시를 떠났고 아이도 외국으로 입양 보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 의사의 눈빛이 자꾸 신경 쓰이는 걸까요? 어르신? 준호가 미정을 불렀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요. 미정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나이 들면 이런 게 자주 와요. 신경 쓰지 마세요. 준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몸 조심하셔야죠. 간병하시느라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병원장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아, 한미정 어르신. 김 선생님 만나보셨군요. 병원장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방금 인사 나누었어요. 미정도 고개를 숙였죠. 병원장은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김 선생님은 서울 대형병원에서 10년 넘게 근무하신 분입니다. 이번에 개인 사정으로 잠시 이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실력도 좋고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시니까 저희 환자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준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원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나저나 김 선생님, 왜 하필 여기까지 오셨어요? 병원장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잘 계시다가 이런 시골 요양병원까지 오시다니 무슨 사연이라도 있으신가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조용한 곳에서 잠시 쉬어가려고 합니다. 병원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유야 어찌됐든 저희로서는 좋은 선생님 모시게 돼서 감사하죠. 잘 부탁드립니다. 병원장은 미정에게도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갔어요. 준호도 차트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간호사실로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미정은 인사를 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준호가 병실 문을 나서는 뒤통수를 바라보며
미정은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분명 좋은 의사가 온 건데 왜 자꾸 불길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미정은 다시 남편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성호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어요. 젊고 좋은 분 같던데. 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그 깊고 슬픈 눈빛이요. 아니야,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미정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냥 우연이겠지. 세상에 눈빛 비슷한 사람이 한둘인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씨앗처럼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그 여자의 얼굴, 남편의 변명, 입양 보냈다던 아이 이야기까지요. 미정은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왠지 더 오래 있고 싶지 않았어요. 빨리 집에 가서 머리를 좀 식혀야 할 것 같았죠. 여보, 저 먼저 갈게요. 내일 또 올게요. 미정은 남편의 이마를 쓰다듬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저 앞 간호사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와 환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슬쩍 그쪽을 바라봤어요. 준호는 차트를 보며 진지하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의사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미정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마치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매일 아침 요양병원을 찾았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리 병원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김준호 때문이었죠. 그 의사를 마주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눈빛이 자꾸 신경 쓰였으니까요.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미정이 병실에 들어서자 준호가 이미 와 있었어요. 성호의 차트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었죠. 아, 어르신 오셨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어 인사했습니다. 네, 김 선생님도 일찍 오셨네요. 미정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준호는 차트를 한참 동안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처럼 집중해서 보고 있었어요. 미정은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의사들은 차트를 대충 훑어보고 간단히 상태만 확인하는데 준호는 마치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했죠.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환자분 병력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준호는 차트를 덮으며 말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미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환자분께서 젊은 시절에 지방에서 병원 운영하셨습니까? 미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런 걸 묻는 걸까요? 어떻게 그런 걸 알았을까요? 미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냥. 어디서 들은 것 같아서요. 차트에 보니까 예전 직업란에 의사라고 되어 있길래요. 하지만 미정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차트에는 그저 직업만 적혀 있을 뿐 어디서 병원을 운영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준호는 어떻게 지방에서 병원을 했다는 걸 알았을까요? 미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부산에서 작은 병원을 했었어요. 오래전 일이에요. 미정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성호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또다시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환자를 보는 의사의 시선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죠. 그렇군요. 의사 선배님이시네요. 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지방에서 개업하시는 게. 그때는 젊었으니까요. 힘든 줄도 몰랐죠. 미정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준호는 잠시 더 성호를 바라보다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미정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본 거지?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준호는 유난히 성호의 병실을 자주 찾았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씩 들렀어요. 다른 환자들 병실은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들르는데 성호의 병실만큼은 특별히 자주 오는 것 같았죠. 미정이 없을 때도 찾아왔고 미정이 있을 때도 찾아왔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정이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준호가 병실에 왔었나 봅니다. 돌아와 보니 침대 옆 의자가 움직여져 있었고 성호의 손을 만진 듯한 흔적이 있었어요.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김준호 선생님이 다녀가셨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지? 미정의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보통 의사들은 담당 환자가 여러 명이라 바쁜데 준호는 왜 유독 성호에게만 신경을 쓰는 걸까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미정이 병실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준호가 또 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성호의 얼굴을 아주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죠. 닮은 점을 찾는 것처럼 보였어요. 김 선생님. 미정이 부르자 준호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아, 어르신. 못 봤네요. 무슨 일이세요? 환자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미정은 조금 날카롭게 물었어요. 준호는 당황한 듯 차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상태 확인하러 왔어요. 요즘 혈압이 조금 불안정해서요. 하지만 미정은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혈압 확인은 간호사가 매일 하고 있었고 특별히 문제될 것도 없었으니까요. 준호는 분명 다른 이유로 자꾸 이 병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점점 준호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눈빛, 그 태도, 모든 게 불편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30년 전 그 아이는 아닐까? 하지만 말이 안 됐어요. 그 아이는 외국으로 입양 갔다고 했으니까요. 남편이 직접 그렇게 말했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김준호의 얼굴, 눈빛,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30년 전 일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 여자는 간호사였습니다. 성호의 병원에서 일했었죠. 미정보다 10년쯤 어렸어요. 미정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성호는 무릎 꿇고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요. 그 여자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성호는 그 아이를 입양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외국에 좋은 가정으로 보낼 거라고, 그게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말했죠. 미정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를 키울 수도 없었고, 보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아이의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그 여자가 지은 이름이었어요. 미정은 그 이름을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잊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병원에 나타난 그 의사의 이름도 김준호였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는 외국으로 갔어. 미국이라고 했었잖아. 지금쯤 거기서 잘 살고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만약 정말 그 아이라면? 만약 입양이 안 됐다면? 만약
지금 복수하러 온 거라면? 미정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준호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 깊고 슬픈 눈빛이 성호를 바라보던 그 복잡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죠.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면 준호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요. 이렇게 의심하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진실을 아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그 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요일 아침 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던 탓에 눈가가 부어 있었어요. 거울을 보며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피곤한 기색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지 않기로 했어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미정은 거실 장롱 위 선반을 바라봤습니다. 저 위에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종이 상자였죠. 10년도 넘게 열어보지 않은 상자였습니다. 미정은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서서 그 상자를 내렸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있었어요. 성우와 처음 만났을 때 찍은 사진, 결혼식 날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미정은 그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보다가 상자 맨 밑바닥에 봉투 하나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낡은 흰 봉투였습니다. 세월이 지나 누렇게 변해 있었죠. 미정은 그 봉투를 보자마자 손이 떨렸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요. 30년 전 남편 책상 서랍에서 몰래 발견했던 편지였어요. 남편이 숨기려 했던 편지였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2장이 들어있었어요. 세월이 지나 종이가 약간 바스러질 것 같았지만 글씨는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자의 손글씨였어요. 둥글고 예쁜 글씨체였죠. 성호 씨에게 오랜만에 편지 씁니다. 잘 지내시죠?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심호흡을 하고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아이는 잘 크고 있어요. 벌써 돌이 지났습니다. 걸음마도 시작했고요. 이름은 준호로 지었어요. 당신을 많이 닮았네요. 눈빛이 특히 그래요.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 그 이름이었어요. 손에 든 편지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입양 보내기로 했던 이야기는 제가 거부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당신한테 패 끼치지 않을게요. 그냥 이 아이가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편지를 읽던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양을 보냈다고 했던 남편의 말은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 아이는 입양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손에 키워졌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 병원에 있는 김준호는 정말 그 아이일까요? 미정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어요. 30년 동안 속았던 겁니다. 남편은 미정에게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거짓말을 했고 미정은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사실 아이는 그대로 한국에서 자라고 있었던 거죠. 김준호. 설마 정말 그 아이? 미정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부산 이야기를 했던 것, 성호를 유난히 자주 찾아온 것, 그 눈빛까지요. 이제 확인해야 했습니다. 확실하게요. 월요일 아침 미정은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병실이 아니라 1층 행정실로 갔어요.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행정 직원들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기록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기록실 문 앞에 섰을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미정은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록실 안에는 직원들의 인사 기록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파일 캐비닛이 벽면을 따라 쭉 늘어서 있었어요. 미정은 두리번거리다가 신입 직원 기록 캐비닛을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어요. 알파벳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순서로 파일들이 꽂혀 있었어요. 미정은 기역 부분을 찾았습니다. 김씨 성을 가진 직원들의 파일이 있었죠. 손가락으로 하나씩 넘기며 찾았어요. 김민수, 김수진, 김영희, 그리고 김준호. 파일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파일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간신히 붙잡고 펼쳐봤습니다. 첫 장에는 이력서가 있었어요.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찍은 증명사진이었죠. 준호였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시선으로 이력서를 읽어내려갔어요. 이름 김준호. 생년월일, 그 날짜를 보는 순간 미정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편지에서 본 그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리고 출생지란을 봤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동래구. 남편 성호가 병원을 운영했던 곳이 바로 거기였어요. 부산 동래구 명륜동. 미정은 그 주소를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외도했던 곳이었으니까요. 그 여자가 살았던 곳이기도 했죠. 미정은 파일을 덮고 다시 제자리에 꽂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서야 겨우 몸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김준호는 그 아이가 맞았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었어요. 왜 여기 온 걸까? 미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복수하러 온 걸까? 아버지를 찾아온 걸까? 준호가 성호의 병실을 자꾸 찾아온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어요. 아버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겠죠. 자신을 버린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미정은 기록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눈앞이 새하얗게 보였어요. 다리가 휘청거렸고 벽을 짚고 걸어야 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미정은 억지로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미정은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누르고는 벽에 기댔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의 배신, 그 여자의 얼굴, 임신 소식, 입양 보낸다던 거짓말까지요.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3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미정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었어요. 202호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는 성호가 누워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겠죠. 하지만 미정은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숨겨진 아들이 돌아왔다는 걸요. 미정은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돌리지 못했어요.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어떤 얼굴로 봐야 할까요? 그 거짓말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성호는 이제 말도 못하는데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할까요? 한참을 서 있다가 미정은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성호는 평소처럼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움푹 들어간 뺨,
힘없는 눈빛. 이제 이 사람에게 뭘 물어봐야 할까요? 미정은 며칠 동안 병실에서 남편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성호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미정은 그 옆에 앉아 말없이 시간을 견뎠습니다. 목요일 오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평소처럼 정중하게 인사했죠. 하지만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알고 나니 그 얼굴이 성우와 너무나 닮아 보였어요. 저 눈빛, 저 콧날, 저 인매가 모두요. 김 선생님, 복도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미정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복도 끝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이었죠. 미정은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이름이 박성호입니까? 그 순간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죠. 그걸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사람, 내 남편이에요. 준호는 뒷걸음질 치며 벽에 등을 기댔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럼, 당신이,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분의 부인이십니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미정은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버려진 그 아이였군요. 외국으로 입양 갔다고 들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양.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어머니가 거부했어요. 저를 키우겠다고 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돈만 보냈을 뿐이에요. 왜 여기 온 겁니까? 미정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누군지, 어디 계신지요. 궁금했어요. 저를 버린 사람이 어떤 얼굴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봤더니 뇌졸중으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원했습니다.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어요.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었죠. 준호는 고개를 떨궜어요. 하지만 병실에서 처음 봤을 때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미정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였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였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상처를 건드리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평생. 준호가 말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는지요. 하지만 이제 그만 미워하고 싶어요. 미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 어머니에게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살길 바랐는데. 목소리가 잠겼어요. 미안해요. 당신한테도 죄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타나서. 미정은 손을 저었어요. 가보세요, 오늘은. 저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준호는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어요. 미정은 한참을 서 있다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성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창밖이 아니라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이 가까이 다가갔을 때 성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미정은 숨이 멎었습니다. 혹시 들었던 걸까요? 복도에서의 대화를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성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메마른 손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떨리고 있었죠. 여보.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아들이 왔어요. 당신이 버렸던 그 아이가요. 성호의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맺혔습니다. 미정은 그 눈물을 보며 깨달았어요. 성호도 알고 있었던 거죠. 준호가 누군지요. 평생 속았어요, 나는.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입양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이었어요. 돈 보내면서 키우게 했던 거죠? 성호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정은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아이도 불쌍해요.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았대요. 어머니도 1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성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울고 있는 거였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임도 없이, 그저 눈물만 흘리며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보? 미정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성호는 말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미정은 남편의 손을 놓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가을 하늘이 푸르렀어요.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30년 동안 숨겨졌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의사가 되어 돌아왔고 말 못하는 아버지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미정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성호의 작은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을바람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집에서 가만히 앉아 생각만 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남편의 눈물이 잊히지 않았죠.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워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할까요? 자신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미정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준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서서 성호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어요. 복잡하고 슬픈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미정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준호는 돌아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허락 없이 들어와서요. 괜찮아요. 의사니까 당연히 환자를 봐야죠. 미정은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았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할 말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 아버지라는 걸요. 미정은 놀라서 준호를 바라봤어요. 처음부터요? 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 이름, 나이, 사는 곳, 전부요. 그래서 일부러 이 병원을 알아봤고 지원했습니다.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왜 숨겼어요? 왜 모르는 척 했습니까?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복수하려고요.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저를 버린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았던 그 외로움을 학교에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느꼈던 그 수치심을. 준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뭐 하시냐고요. 저는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게 차라리 편했거든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중학교 때는 아버지 직업 조사하는 숙제가 있었어요. 저는 빈칸으로 냈죠. 선생님이 물어보셨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십니까?
미정은 말없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낮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했습니다.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몰라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아버지를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고 싶었어요. 준호가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고통받는 모습을 똑똑히 보고 싶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모습을 보면서 속이 시원할 줄 알았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미정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가 아니었나요? 준호는 침대에 누운 성호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처음 병실에 들어왔을 때요.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봤습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속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더라고요. 평생 미워했던 사람인데 복수하려고 찾아왔는데 막상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미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호는 성호에게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리고 눈을 봤습니다. 아버지 눈을요. 준호는 성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후회하고 계시다는 걸요. 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그 눈물을 보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 눈물조차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가 달라지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꾸 병실에 오게 되더라고요. 아버지 얼굴을 보고 싶어서요. 미정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당신도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하라고요. 저는 그때 화가 났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 우리를 버린 사람인데 어떻게 용서하냐고 소리쳤죠. 하지만 어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움은 나를 더 아프게 할 뿐이라고요. 미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 어머니, 좋은 분이었나 보네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해요. 어머니한테도 어머니를 힘들게 했던 이 상황에도요. 미정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사과해야겠네요. 당신 어머니한테요. 직접은 못하지만 당신한테라도 말하고 싶어요. 미안하다고요. 그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살길 바랐는데. 미정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어르신도 피해자시잖아요. 남편한테 배신당하셨는데 어떻게 저한테까지 잘해주실 수 있었겠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평생 어르신을 괴롭힌 상처로 다시 나타나서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어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병실을 채웠죠. 침대에 누운 성호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미정은 일어나 성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당신 아들이에요. 훌륭한 의사가 됐어요. 성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준호를 향해 뻗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다가가 성호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아보는 거였어요. 마르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분명히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그렇게 처음으로 불러봤어요. 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더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걸요.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이었어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만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미정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병원에 남아 당직을 서기로 했어요. 미정이 떠나기 전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밤 제가 아버지 곁을 지키겠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함께 있어주세요.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미정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병실 생각이 났습니다. 성호와 준호, 두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뒤척이다가 막 눈을 붙이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핸드폰 화면을 보니 병원 번호였습니다. 미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김준호입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정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예감이 들었죠. 택시 안에서 미정은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에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2호 병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준호가 성호의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성호의 얼굴을 덮고 있었죠. 어떻게 된 겁니까? 미정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준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호흡도 불안정하고요. 아마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미정은 알았습니다. 곧 마지막이라는 걸요. 미정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성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맥박이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호의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들리는 거였습니다. 준호는 병실 한쪽에 서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다가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던 거죠. 미정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아니, 준호 씨, 이리 오세요. 아버지 곁에요. 준호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미정은 자리를 비켜주며 말했어요. 마지막 인사하세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준호는 떨리는 다리로 침대 옆에 섰습니다. 평생 원망했던 아버지가 눈앞에 있었어요. 이제 곧 떠날 사람이었습니다. 준호는 성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약한 손이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준호입니다. 그 말을 듣자 성호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분명히 준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성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주 작고 희미한 미소였지만 확실히 웃고 있었어요. 준호를 보며 웃고 있는 거였습니다. 준호는 그 미소를 보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 평생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왜 우리를 버렸냐고,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냐고 원망했어요.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저 혼자 외롭게 자라면서 수없이 아버지를 저주했습니다. 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준호는 성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그만 미워할게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미움은 나를 더 아프게 할 뿐이라고요.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준호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할게요, 아버지. 성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준호는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미, 안, 하, 다. 1년 만에 처음 나온 말이었습니다. 겨우 3글자였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이제라도 만나러 와서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왔어야 했는데. 성호는 준호의 손을 약하게 쥐었어요. 힘은 없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미정은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이었어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서로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가슴도 아팠어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준호는 성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저도 괜찮고 어머니도 용서하셨으니까요. 부디 편안하게 가세요. 성호는 준호를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미소를 지으며요. 모니터의 심전도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삐, 삐, 삐. 간격이 길어지더니 마침내 긴 소리가 울렸어요.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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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준호는 재빨리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가슴을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했죠. 하지만 성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 확인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새벽 1시 23분. 미정은 침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미워하기도 했고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함께 늙어온 사람이었어요. 준호는 천천히 성호의 눈을 감겨주었습니다. 의사로서 수없이 해온 일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손이 떨렸어요. 자신의 아버지였으니까요. 평생 만나지 못했던, 그리고 이제야 만난 아버지였습니다. 미정은 성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당신, 이제라도 만나줘서 고마워요. 준호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미정은 흐느끼며 말했어요. 편히 가세요, 여보. 이제 다 끝났어요. 준호는 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밤도 이렇게 별이 많았습니다. 준호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만났어요. 용서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모니터의 소리도 멈췄고 성호의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미정의 흐느끼는 소리와 준호의 작은 한숨만이 새벽 공기를 채웠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끝나고 누군가의 용서가 시작된 밤이었죠. 장례는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미정의 2 자식과 몇몇 친척들만 참석했어요. 준호도 멀찍이 서서 장례를 지켜봤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도 아닌 애매한 위치였지만 미정은 준호가 와 있는 걸 알았어요. 고마웠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미정은 요양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병원 정원의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있었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준호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모습이었죠. 미정은 옆자리를 손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앉으세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벤치에 앉았어요. 한동안 2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장례 잘 마치셨습니까?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조용히 보냈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석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멀리서라도 와 계신 거 봤어요. 준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까이 가지 못해서요. 제 위치가 애매해서. 아니에요.
미정이 손을 저었습니다.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아버지도 분명 알았을 거예요. 준호는 정원의 나무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미안하다고요. 1년 만에 처음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미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랬죠. 당신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었나 봐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지막에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미워했지만 이제 그만 미워하겠다고요. 말하고 나니까 가슴이 편해지더라고요. 잘했어요. 미정은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래요. 미움을 계속 품고 살면 결국 자기만 힘들어지니까요. 준호는 미정을 바라봤어요. 어르신은 저를 용서하셨습니까? 미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당신이 원망스러웠어요. 내가 평생 지우려 했던 상처를 다시 들춰낸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당신도 피해자더라고요. 아버지 없이 자랐고 어머니 고생하는 걸 보며 컸잖아요. 미정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미안해요. 직접 사과는 못했지만 당신한테라도 말하고 싶었어요. 그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살길 바랐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르신.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행복하셨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저를 키우면서 행복하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있어 살맛 난다고, 당신 덕분에 웃으며 산다고요. 그러니 어르신은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미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정원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시간이었어요. 어르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45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뭐 하실 계획이세요?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어요. 작은 반찬 가게를 하나 열까 해요. 예전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동네 어르신들한테 따뜻한 반찬 팔아드리고 싶어요. 멋지네요. 준호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미정도 웃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 병원에 있을 겁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분간은요. 정리할 게 많아서요.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요. 그래요, 천천히 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치유가 필요하니까요. 시간이 약이래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르신,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어르신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미정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반찬 가게 열면 구경도 오고요. 준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첫 손님으로 갈게요. 어르신이 만드신 반찬 먹고 싶네요. 미정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요, 꼭 오세요. 준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라도 가족이라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미정도 일어섰어요. 우리가 뭐 완전한 가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같은 사람을 사랑했고 미워했고 용서했으니까요. 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어르신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도 고마워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와줘서 남편이 마지막에 용서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게 그 사람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거예요.
준호가 병원 건물로 돌아간 뒤 미정은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가을바람이 뺨을 스쳤고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편히 쉬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모두 용서했으니까요. 2달 뒤였습니다. 미정은 동네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가게 이름은 미정 반찬이었습니다. 간단하지만 따뜻한 이름이었죠. 창가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준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병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준 거였어요.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 가끔 들를게요. 준호 올림. 미정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미소 지었어요. 복잡했던 관계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첫 손님으로 왔어요. 미정은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서 와요, 준호 씨. 뭐 먹을래요? 어르신이 제일 자신 있는 반찬 주세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등어 조림을 담아주었어요. 이거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던 거예요. 당신도 한번 먹어봐요. 준호는 국자로 한 입 떠먹어봤습니다. 맛있네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미정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한 달에 한두 번씩 가게를 찾았어요. 반찬을 사기도 하고 그냥 차 한 잔 마시러 오기도 했습니다. 미정과 준호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어요. 가족은 아니었지만 특별한 인연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미정은 가게 문을 닫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모두요.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어요. 용서와 속죄, 그리고 다시 시작된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미정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준호는 아버지를 용서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두 사람 모두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과 복 그리고 좋은 소식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